오늘은 필식 전략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깜짝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추석 맞이 어떤 선물을 주시려나요? 기대해보면서 또 이번 한 주 김도영 전문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장 김도영입니다. 9월 시작이 됐습니다. 투자 심리도 미국과 중국이 좌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궁금하고요. 또한 오늘부터는 선물지수 마디 가격을 언급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금요일에 고점을 뚫어냈기 때문에 코스피의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월 말 효과는 잘 벗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더더욱더 외국인들의 매도만 진정되어도 시장은 슈팅 나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에 다중바닥 또는 외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5거래를 연속해서 하루만 쉬었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술적인 반등 부분에 목전에는 좀 찼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월추 효과 부분에는 잠시 좀 쉬어가는 템포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 추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조금 지난 주말 부분에 원달러 추이를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불안 요소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쪽에 1220원대 부분에 대한 강력하게 브레이크가 하나 걸려 있긴 하지만 저항대가 잘못하다라면 조금 시간차를 두고 뚫려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짝꿍댕이로 잘 만들어서 저점을 만들어주긴 했는데요. 지지력 부분에 대한 대외적인 변수, 사실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딱 하나밖에 바뀐 게 없거든요. 투자 환경에 외국인들 매수세의 기한,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의 이슈가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눌림목 정도로만 살짝 눌려서 끝나려면 1215원에 대한 저항이 첫 번째 가장 강력하게 걸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요. 이번 주 주초가 그래서 조금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고점을 터치를 한 것으로 지금 지수상에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해외 쪽을 보면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제가 중요한 마디가 이 부분 계속해서 26,500 450포인트대에 막혔다. 이 부분에 기준가가 설정이 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막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으름장, 관경책 기존대로 진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부분 속에서도 어차피 만약에 이 부분에 그 전에 서로 간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시간으로 추측을 해보면 우리가 신나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가족들과 웃고 있을 한가위 대명절 때 아마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일단 산업지수 같은 경우도 고점이 막혔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이 고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정도에 대한 지금 계속해서 터치를 하고 있는데 돌파를 못한다라는 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시간 조정 부분에 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지난 7월 마지막 주까지 기준으로 보면 이 부분은 자사주 매입 효과가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미국 역시도 현재 여러분들이 주말에 접하셨지만 제조업 지수의 둔화, 그러니까 중국, 미국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핑계가 됐습니다. 바로 애플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관세 부분의 가장 큰 위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나 이 부분 미국적인 측면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가장 강하게 올랐던 시장을 놓고 보면 고점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하는 재료가 워낙 없다. 이번 주 내내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관점을 보면 현재 이번물에 대한 옵션 만기에 대한 미국 테이블을 가지고 논다고 하더라도 실제 급변한 변동은 상방 쪽보다는 하방 쪽이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애플 부분을 놓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부분에 대해서 착시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겠죠. 반사이익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 올라타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저항이 걸려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쪽에 또 판단을 해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 부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부분들이 있었죠. 역시 전일 같은 경우에 고점이 의미 있는 고점에서 막혀버렸다라는 거, 이 부분에 살짝 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막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을 좀 들어와서 판단을 해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는 모습이 가장 크게 좀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특히나 오늘 포인트상에서 보셔야 될 건 중국 상해 지수의 출발 이유, 그러니까 홍콩과 항생 지수 부분, 홍콩 항생 지수를 봐야 되는데요. 지지력은 나와 있습니다. 깨끗하게 어디 있냐면 대략 2,840포인트 정도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 테스트를 조금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 붕괴가 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위에 고점이 뚫리고 전체적인 수급이 아직은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있고 연속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상해 출발되는 10시 30분 이후에 한 번 더 수급적인 측면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눌림목일지 아니면 추가 하락 부분에 대한 상승분의 일부 반납일지 볼 수가 있겠고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패턴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지지하는 척하다가 하나만 살짝 깨고 올라가야 이 속도의 가속도가 올라가서 강하게 올라간다 했는데요. 항생만 이 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지력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유혈 사태 쪽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0시 한 10분 정도에 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25,40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 즉 오늘 같은 경우는 관세 부분의 영향과 함께 홍콩 사태와 그리고 상해 지수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나라 어느 때보다 가장 크게 좀 영향력을 좀 지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속에서 수급의 변화를 보실 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8월 1일부터 MSCI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측면이 보시면 8월 말일날 하루 부분에 대해서 축소가 됐었죠. 2조 5천억에 대한 코스피의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대략 8월 1일부터의 수급을 놓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3,500억 정도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2조 8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다 나오면서 마지막 날 부분에 이것이 월말 효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별적인 측급 부분에서 놓고 판단을 해봤었죠.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쪽에 외국인들의 2,200억이다 보니까 슈팅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446억 정도의 매수세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먼저 월말 효과 부분에 대한 저가 매수 부분에 대해서 싸다 논리 쪽으로 들어왔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 부분과 함께 선물 시장 쪽에 이제 실제적으로 미결제 약정은 이제 꽉 37만 계약을 일단 확인 사살은 못했지만 막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일단은 고점 마디가 저는 결론적으로 좀 막혔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의 연속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대략 전일 부분에 말일 효과 부분에서 사주었던 절반,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쪽에 한 1,200억 정도 규모로,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200억 정도 규모만 들어와도 되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거겠죠. 기관이 과연 이 월초 부분 시작과 함께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낼 것이냐, 일부 부분.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일부가 출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선물 시장 쪽에서 일봉상에 놓고 보시면 현재 고점이 전일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을 해봤던 기준입니다. 주생 김도영의 기준에서 요 8월 6일의 바닥과 그리고 짝꿍댕이 외 역짝꿍댕이가 나올 것으로 판단했던 8월 26일 기준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올라왔던 부분에서 고점 마디가 2번이나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어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이 됩니다. 스케줄상으로도 봐도 그렇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연결 선물 기준에서 고점 부분에 대한 마디가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실제 필식 선물 변고가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노출이 되는데요. 위쪽 상단은 260.5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260.55 같은 경우는 일부 슈팅의 마디가 상승 부분의 마디가 꽉 찼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눌려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겠고요. 이 부분 뚫어내긴 조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기관의 매도냐 매수냐 이 부분이 월초 초반부에 매우 중요하다. 수급의 이슈가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간 마디는 이렇게 258.85입니다. 258.85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슬아슬 부분보다는 살짝 눌려주고 가는 패턴이 되겠죠. 현재 부분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시장은 추가적으로 반등 부분 아주 강하게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올라가면서 아주 전형적인 짝꿍댕이 패턴 쪽에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살짝 속임수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눌려가는 조정 부분, 그래서 하단 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크게 조정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85포인트에 대한 저점 브레이크를 하나를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부터 언급드리고 있는 이 선물 변곡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침에 세 마디가가 변곡가가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지지와 저항 여부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줄줄이 분석법에 따라 장중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만약 257.85를 이 부분의 하단부를 아침에 노출된 가격을 깨면서 만약 257.2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면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눌림목 조정폭가 조금 더 크게 열린다라는 부분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는 단기 슈팅 부분이 나갔던 테마성 종목이라든가 업종 개별성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의 현금 비중 이익 실현을 한번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구간은 아직까지는 손절가를 만약 놓치셨다면 손절은 하는 타이밍이 아니다. 힘들지만 들고 가자. 좀 웃을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선물지수 마디 가격 짚어주시니까요. 선물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꾸준한 시청 바라고요. 업종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뜨거운 업종은 반도체 관련주인데 슬슬 스마트폰 부품주를 보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문가님 동의하시면요. 스마트폰 관련주 안에서도 좀 유망한 그런 종목들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기술력 부분의 전기전자에서는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무시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표현하죠. 1등만 생각하는 X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데요. 5G에 대한 세계 최초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과 유럽, 중국까지 좀 열려가는 부분이죠. 중국은 잠시 지연됐던 부분인데요. 바로 세계 최초 부분에 언급되었지만 품질적인 문제 부분으로 발생되었던 드디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출시를 합니다. 이번 주 출시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에 따른 관심만 들 만한 관련주를 좀 오늘 표식 테마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MLCC 또한 스마트폰 쪽에 원래 원천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전도성 페이스트 부분입니다. 살짝 고점 부분에 조금 막혀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이익 실현을 했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200원대 이하 정도의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서 저는 한번 모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교집합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고점은 22,900원대가 조금 막힐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 이쪽에 21,200원대 이하 부분에서 19,300원대 밴드는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신호등 2 차트에서도 살짝 조정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UTI입니다. 아무래도 플렉서블 부분과 함께 이 폴더분폰의 최대 수혜 부분에 강화 유리 쪽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짝꿍댕이가 잘 만들어졌죠. 고점 부분과 저점이 나오면서 잘 만들어지면서 추가 상승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손절가 29,000원 정도에서 800원 정도만 지켜준다면 위쪽 슈팅 부분은 좀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3,000원 정도 트레이딩 바이가 좀 가능할 구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KH바텍인데요.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죠. 폴더블 폰에 문제가 생겼던 바로 이 디스플레이 쪽의 접이식의 힌지 부분이거든요. 힌지 부분에 대한 최대 수혜 부분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탈 케이시 부분과 함께요. 그래서 지점 부분의 고점 부분은 오늘은 좀 뚫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8,960원 정도 뚫어낼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트레이딩 바이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위쪽 부분의 상단을 조금 더 열어놔서 이 부분에 9,300원대가 돌파 나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손절 라인은 조금 타이트할 필요가 있겠죠. 시장에 오늘 약간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8,600원 정도의 흐름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들 이 폴벌파면 최대 수혜주라고 얘기했던 은나노 와이어 부분인데요. 원액큐브 부분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력 부분과 함께 조금 더 확인이 좀 폴더블 폰에서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50원대 돌파 여부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손절가 역시 타이트하게 1,9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출발에 제가 조정 가능성을 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큰 조정은 아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연동성 중화권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으니까요. 수급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일식